대법원 2023년 2월 2일 선고 2019-2-36025 판결 사건명 업무정지 처분 취소 1.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그 업무 범위인 9.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제1호 사목의 업무에 관하여 가지는 주의 의무의 정도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위 업무 수행의 결과물로 작성한 서류가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및 이는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로부터 위 업무를 도급받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9. 환경영향평가법 2017년 1월 17일 법률 제145325로 개정되기 전의 것 9.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9.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018년 11월 27일 대통령령 제29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 제3항에 따른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 제도는 2011년 7월 21일 법률 제108925로 환경영향평가법 전부 개정 시 신설된 제도로서 기술 인력 및 시설, 장비 기준 등을 갖추고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을 한 자에 한하여 자연 생태 환경 분야의 조사, 영향 예측, 평가 및 보전 방안 마련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자연 생태 환경 분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업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고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하여도 위 업무에 관하여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 준하는 법령상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취지 등을 고려하면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는 그 업무 범위인 9.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제1호 강목의 평가서 또는 조사서 작성에 필요한 자연생태 환경 분야의 조사, 영향 예측, 평가 및 보전 방안에 관한 작성 대행 업무에 관하여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와 같은 정도의 주의 의무를 가진다. 그리고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위 업무 수행의 결과물로 작성한 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해당한다. 이는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9.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 제4항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로부터 위 업무를 도급받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환경영향평가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작성하면서 통상적인 주의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및 천연기념물 등을 누락하여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검토, 협의기관이 적절하게 검토하기 어렵게 하거나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린 경우 9. 환경영향평가 법령에 규정된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9. 환경영향평가법 2017년 1월 17일 법률 제145325로 개정되기 전의 것 9. 환경영향평가법 제56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8조 제1항 제8호 제2항 9.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2018년 11월 29일 환경부령 제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2 제2호 3목 제28조 제1항 별표 3 제2호 마목 2의 내용과 취지, 체계 등을 고려하면 환경영향평가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작성하면서 통상적인 주의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및
천연기념물 등을 누락하여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검토, 협의기관이 적절하게 검토하기 어렵게 하거나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면 9. 환경영향평가 법령에 규정된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 3. 환경영향평가서 등이 부실하게 작성되었는지 판단할 때 요구되는 주의 의무의 기준과 정도. 같은 업무 또는 분야에 종사하는 평균적인 관련 전문가의 통상적인 주의 의무. 9.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2018년 11월 29일 환경부령 제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2 제2호 3호은 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환경영향조사가 시행된 지점 또는 지역에서 협의기관의 장이 선정한 2명 이상의 관련 전문가가 통상적인 주의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및 천연기념물 등을 누락한 경우를 규정한다. 여기서 환경영향평가서 등이 부실하게 작성되었는지 판단할 때에는 환경영향조사가 시행된 지점 또는 지역의 조사 환경 및 조건 등을 고려하여 같은 업무 또는 분야에 종사하는 평균적인 관련 전문가에게 요구되는 통상적인 주의 의무를 기준으로 하면 족하다. 이를 넘어서 관련 전문가들이 실제로 환경영향조사가 시행된 지점 또는 지역에서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및 천연기념물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이후에야 부실 작성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3년 2월 2일 선고 2020-2 43722 판결 사건명 건축 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정한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의 법적 성격, 행정규칙 및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 소극, 위 지침에 따라 이루어진 행정처분이 적법한지 판단하는 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3항은 개발 행위 허가의 신청 내용이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 실태 또는 토지 이용 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 호소, 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이라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 행위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하여야 하고 개발 행위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 상황, 기반 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한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 2 개발행위 허가 기준은 국토계획법 제58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규 명령에 해당한다. 그러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1항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을 뿐이므로 그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정한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 따라 정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 기준으로 상급 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소속 공무원이나 하급 행정기관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 업무와 관련하여 국토계획 법령에 규정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의 해석, 적용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둔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행정처분이 위 지침에 따라 이루어졌더라도 해당 처분이 적법한지는 국토계획법령에서 정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과 비례, 평등 원칙과 같은 법의 일반 원칙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 판단 영역에 속하는지 여부, 적극 및 그에 대한 사법심사의 대상과 판단 기준, 행정규칙이 행정기관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인 경우 법원은 이를 존중해야 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 판단의 영역에 속하므로 그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공익 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사실 오인과 비례,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 그 판단 기준이 된다. 또한 행정규칙이 이를 정한 행정기관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인 때에는 그 규정 내용이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 처분의 기준이 되는 법령. 행정청이 신청을 수리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여 그 사이에 법령 및 보상 기준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법령 및 보상 기준에 따라서 한 처분이 위법한지 적극 및 이때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행정처분은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거기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개정 법령의 적용과 관련하여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 법령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행정청이 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여 그 사이에 법령 및 보상 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 및 보상 기준에 따라서 한 처분은 위법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였는지는 법정 처리기간이나 통상적인 처리기간을 기초로 당해 처분이 지연되게 된 구체적인 경위나 사정을 중심으로 살펴 판단하되 개정 전 법령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행정청의 동기나 의도가 있었는지 처분 지연을 쉽게 피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등도 아울러 고려할 수 있다. 대법원 2023년 2월 2일 선고 2020-2-48260 판결 사건명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처분 취소 청구의 소 1.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결정하는 방법.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작용을 말한다.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 내용, 형식, 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결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가 9.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후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한 원 사업자 또는 수급 사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을 요청한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적극. 9.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2년 1월 11일 법률 제18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26조 제2항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의 요건을 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년 1월 12일 대통령령 제31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과한 벌점의 누산 점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 구체화하고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6조 제2항 후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결정을 하게 되며 이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해야 하므로 사업자로서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결정이 있으면 장차 후속 처분으로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는 법률상 불이익이 존재한다. 이때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결정이 있음을 알고 있는 사업자로 하여금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에 대하여만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그에 앞서 직접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결정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법치 행정의 원리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3년 2월 2일 선고 2022-57695 판결 사건명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 1. 해고의 의미 및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 해고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노무 수령 거부 경위와 방법, 노무 수령 거부에 대하여 근로자가 보인 태도 등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2. 전세버스 운송 사업을 하는 갑 유한회사의 관리팀장이 버스 운전원 을의 통근버스 무단 결행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을과 말다툼을 하면서 을에게 사표를 쓰라는 말을 수차례 반복하였고 을은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는데 갑 회사는 이를 문제 삼지 않다가 약 3달 뒤 을에게 해고한 적이 없으니 원하면 언제든지 출근하여 근무할 수 있으므로 속히 출근하여 근무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을을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단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